오늘은 영상의 길이가 조금 긴 편에 속합니다. 이게 딱 잘라서 끊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 들었던 그 LA 프롬에 관련된 것도 뭐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아마 중고등학교 필독서로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한데, 인본주의 철학자라서 이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염세, 세상을 좀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 LA 프롬은 그렇지는 않은데, 내면의 에너지라고 한다면, 이게 그 심리학 상담학 이런 쪽에서는 이제 스스로 내가 치유할 수 있고 회복 탄력성, 어떤 문제를 받아들여서 좀 이겨낼 수 있는 힘 같은 것 다 에너지로 봅니다. 뭐 프로이트, 융 이런 사람들을 한 번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건데, 전부 내면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무의식 얘기예요. 자, 무의식이 작동 이렇게 해낸다. 그래서 남을 공격하는 성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 반대로 이제 그 승화, 나의 내면의 에너지를 상당히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뭐 작품을 만든다든가, 뭐 예술적인 것으로 표현한다든가, 그 이제 승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참 어려운 얘기고, 지금 74쪽에 이제 개방성 얘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것 같은데, 역시나 그냥 그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실천하기가 만만치 않은 내용들입니다. 자, 74쪽에 첫 번째 문단이 굉장히 길어요. 그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입니다. 자유로운 정신을 고유한 본성으로 하고 있는 인간은 반항자의 이미지로 표현된다. 자, 이거는 저는 다른 문장으로 좀 바꿔서 얘기를 할게요. 인간은 자유를 열망한다. 아니, 나는 자유롭고 싶다. 그리고 저항적 이미지가 어느 정도는 담겨 있죠. 그래서 무정부주의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야, 정부나 국가가 뭔데, 너희들이 뭔데,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나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니? 이게 바로 반항이라고 해도 저항에 가까운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자유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 일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74쪽 아래 세 번째 줄입니다. 불행하게도 현실은, 자, 권력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한다. 근데 이제 국가가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사회 질서를 만들어 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철학자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서로 뭐 논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철학은 요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제가 몇 개씩 소개를 하잖아요.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75쪽의 위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관용의 정신, 자, 톨레랑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이 맞고 틀릴 수도 있지만 서로의 생각은 다른 거다라는 거죠. 그 다름을 인정한다는 게 바로 관용, 톨레랑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5쪽의 아래에서 열 번째 줄. 자, 동정심은 모든 반성에 앞서는 거기 때문에 더 인간에게 유용하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 우리 동아시아 철학에서는, 이 동양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동아시아 개념에서는 인의예지에 관련된 얘기예요. 뭐 흔히 말해서 뭐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이런 것들, 맹자가 얘기한 그런 불쌍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라의 개념이 동정심인데, 이건 우리 이제 서양 철학이 아니라 동양 철학에서는 이제 공자와 맹자가 주장한 얘기가 거의 동정심에 이제 해당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문화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에서는 불우이웃을 도와야 된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 당연히 불우이웃 어쩌고저쩌고에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거는 뭐 여러분 이미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자원봉사 시간을 채우는 것을
생활기록부에 적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굉장히 많이 반대했어요. 아니, 자원봉사는 스스로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지 그걸 왜 정부에서 그거를 시간을 강제하느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전면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뭐 그런 그 비판이나 지적도 맞는 건데, 이제 중학교들이 이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걸 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야,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내가 몰랐던 이런 게 있구나. 뭐 굉장히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이제 그 느끼는 게 이제 하나가 큰 이제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거고, 이제 당시 이제 사회복지, 지금의 사회복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회복지가 이제 막 이제 좀 새싹이 피어날 때쯤의 얘기입니다. 93년도 4년도 얘기니까요. 우리나라가 뭐 사회복지가 90년대 조금 지나서 이제 사회복지학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당시에 이제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청소년들이 오니까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시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오기 시작하네? 분위기가 밝아져요. 보통 이제 청소년들이 오면 분위기가 밝아져요. 이게 굉장히 큰 교육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동정심이라는 것도 부쩍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76쪽이요. 이제 그 중간에 영어 단어가 있고 2196쪽 이렇게 되어 있는 소스 이름입니다. 자, 그 부분입니다. 관용은 인간을 내면의 확신에 복종하게 놔두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납득되도록 놔두는 것, 그게 관용이라는 거죠. 누가, 야, 너 그거 지켜야 돼. 너 그거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납득한다는 얘기. 자, 그리고 76쪽의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요. 토론의 장이 개방되어 있으면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뭐 더 나은 진리가 존재한다면 인간의 이성이 그것을 수용할 때 발견될 것이라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토론의 장은 이제 그 78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이상적인 대화 상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독일을 대표하는 뭐 최고의 철학자 이제 하버마스의 얘기인데, 이상적인 대화 상황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런 이상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마련된다면 우리가 훨씬 지금보다 좋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하나의 어떤 가상의 상황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상적인 대화 상황을, 가상적인 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현실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이상적인 아주 뭐 토론이 잘 되고 활발하고 뭐 정말 나은 어떤 결과를 계속 얻어낼 수 있는 현실이 그렇다 그러면 이상적인 대화 상황이 필요가 없죠. 아니, 현실이 이미 완전히 너무 잘 돼 있는데 굳이 이상적인 대화 상황을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현실이 이제 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야, 원래는 이런 좀 이상적인 토론의 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됐잖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바꾸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개방성, 그리고 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한꺼번에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